자, 오늘부터는 이제 행정법 선택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객관식을 올리기가 제일 쉬운 과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법, 민소, 형소. 저는 이 세 가지가 객관식 올리기가 제일 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헌법을 안 들으신 분들은 그 헌법 오리엔테이션이라도 이제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으시면은 전반적인 그냥 공부 방법론 간단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객관식을 올리기 쉬운 과목이 이제 요 세 가지 행정법, 민소, 형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은 그 출제되는 범위 자체가 많지 않고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면은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객관식 올리기 힘들어하는 과목은 이제 헌법이랑 상법이죠. 헌법이랑 상법은 사실 워낙 이제 내용이 많기도 하고, 특히 상법은 구석구석 되어 있는 조문들을 물어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헌법은 워낙 판례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객관식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민법이랑 형법은 좀 기본기를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기가 좀 잘 쌓여 있으면은 이게 사례 기록 선택형에 전부 다 좀 반영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법 객관식은 헌법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들 잘 하셔야 되는데, 공법 객관식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첫날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시험을 잘 보면은 좀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 이 시험을 잘 못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좀 말렸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법 객관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은 그 변호사 시험에 기출되었던 것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은 그 외에 최신 판례 조금 더 하면은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릴 겁니다. 물론 더 많은 지문들을 풀어보면 좋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변시에 나왔던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법 객관식 6회인데 6회 동안 사실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잡으면서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이 행정법 교재에는 정지문집이라는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문집 보면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빠르게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문제 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먼저 한번 좀 잡아 놓으면은요. 자, 우리가 행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의 형식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행정행위 라는 게 있죠. 행정행위의 개념 요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권력적인 단독행위다. 이런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행정청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인 행정 입법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건 이제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시키는 것들을 보통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걸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건 추상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외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고,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네 번째는 공법적인 행위여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일방적인 행위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은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고, 이 행정행위를 다투는 방법은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게 될 겁니다. 자, 행정부가 하는 두 번째 행위의 형식은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규율이라면은 행정입법은 추상적인 규율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걸 우리는 보통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 행정입법은 또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입법이 추상적 성격을 띌 때는 말 그대로 입법이 되는 거고요. 이 추상적 성격을 띠는 행정입법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 107조 2항의 명령규칙 심사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명령규칙 심사제도. 명령규칙 심사라는 건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법 기록형 하게 되면은 그 처분의 위법성 다툴 때 맨 마지막에 적는 게 근거법령의 위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이 명령 규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원에 가서 법원이 그 행정입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이제 명령규칙 심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입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통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행정입법이 특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당연히 처분성 인정이 되는 거니까 처분적 행정입법이 되는 거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의 행위형식은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의 공통점은요. 행정행위와 공통점은 공법적이라는 것도 공통점이고 법적인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행정행위는 일방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권력적인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행정행위라면은 공법상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쟁송하는 방법은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쟁송 방법으로 쟁송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실행위라는 게 있죠.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랑 공법상 계약과 달리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 그냥 사실상의 효과만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사실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행위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권력적인 사실행위가 있고 이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권력적인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행정법의 쟁점에서는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 쟁점이 되었을 때는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판례가 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죠.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막상 얘기는 하지만 이게 소송으로 제기했을 때는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고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에서 물어볼 때는 이건 행정법에서 물어볼 때는 처분성이 있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헌법에서 물어볼 때는 그냥 또 보충성의 예외 인정해가지고 계상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에서 물어봐도 헌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 행정법에서 물어봐도 행정법적으로도 다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시면 돼요. 원래라면은 처분성이 없는 거지만 최근에 처분성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근데 원래는 처분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제 변호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로 가는 게 더 유리할까 판단을 해서 다퉈야 되는 거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 나에게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헌법지문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비권력적 사실행위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비권사행은 기본적으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항고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우리 일반적으로 법학 규정들은